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글로벌 증시 방송이기 때문에 매일 그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증시의 흐름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뉴욕 증시 쪽에서 뭔가 꿈틀하는 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흐름으로 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유럽 증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네. 유럽 증시가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 글로벌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기간을 좀 연장해 보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유럽 증시 그 지수가 유로 스톡스 50인데요. 유럽 12개의 나라에 상장된 우량 기업 50개를 선정해서 지수화시킨 것입니다. 특히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지금 올해 한 20.8% 정도 상승해서 양호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을 좀 3년 정도로 누려보면 3년간 지금 18.6%를 상승해서 결국 3년 동안 뭐 행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박스권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같은 경우 올해 뭐 한 20.6% 상승해서 유럽 증시와 뭐 거의 비슷한 양상 보였는데 기간을 또 같이 한 3년으로 연장해 보면 3년간 지금 42.2% 상승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올해 유럽 증시와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이었고 유럽 증시는 뭐 하락 뒤에 반등해서 사실 미국 증시가 올해 상당히 더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수익을 펼쳤고 3년간의 성적표를 이렇게 봤을 때 횡보였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니다. 그렇다면 최근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의 조짐으로 잡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뭐 리포트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최근 유럽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네덜란드 증시와 벨기에 증시가 지금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유럽 내에서 주요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유럽 내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유럽 전체 경기에 좀 선행하는 그런 경기 동향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특히 그 네덜란드 증시가 지금 전고점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지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최근 그 유럽 주요국의 10월 제조업 그 PMI가 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전월 대비, 9월 대비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능가하는 그 지수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요. 10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50.5로 나왔는데 예상치 지금 50.2보다 잘 나온 것이고요. 전월 대비로도 전월이 50.1이었기 때문에 더 잘 나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41.9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42보다 좀 낮았지만 전월 그 41.7보다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전월 대비 개선되었다는 점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유로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진행 중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과거보다는 좀 완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도 마무리 국면 진입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그 6주간 유로존의 그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다른 지역 대비 좀 개선세가 좀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그 전망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이 감소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유럽 증시 회복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석 근거를 들어보니까 유럽의 일부 주요국의 증시, 경제 지표, 기업 이익단 이런 부분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어떤 또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하이투자증권 네.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미국 증시 혼자서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를 좀 이끌어왔다면 이러한 시대가 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해외 펀드나 직접 투자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내실 분들은 유럽 증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달러 약세인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자산 축소 종료로 인해서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신흥국 증시도 상당히 이런 달러 약세를 통해서 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역시 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도 관심을 가진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뉴욕 증시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게 실적 잘 나온, 성적표 잘 거둔 종목을 중심으로 좀 튀는 흐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에 보니까 또 8% 급등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그 지난 목요일 날 네. 장 끝나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날 예.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도 상대적으로 안 나와서 상당히 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인텔이 지금 3분기 매출액이 192억 달러로 지금 예상치였던 180억 5천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매출액이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1.42달러로서 시장 예상치였던 1.24달러 대비 크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인텔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원인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4%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그 클라우드 고객 판매가 3%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통적으로 주력인 PC 부분 매출은 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그보다 낮았던 95억 9천만 달러 매출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PC 부분 역시도 예상보다 좀 잘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이러한 경영 상태를 좀 바탕으로 네. 올해 전체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한 15억 달러 상향시킨 710억 달러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지금 발표되자 인텔 주가는 그 다음날 급등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무려 8.1%가 상승하면서 21개월 만에 하루 최대 상승률을 좀 갈아치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인텔의 3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현지 평가는 좀 상반되게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데이터 부분에서 기업용 데이터 서버가 분기별로 지금 50% 성장하는 등 전반적인 그 산업 현황을 감안했을 때 매출이 예상보다는 좀 덜 나왔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런 점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성장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예상치 못했던 수치가 나온 것이고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그런 걸 밝히면서 네. 주가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주가를 보시면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했는데 지금 60달러 벽을 이번이면 세 차례 지금 넘는 걸 시도하는 그건 한국인데 예. 이것이 지금 돌파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서 만일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주가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은 인텔의 그 서버 부분에서의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옴으로써 반도체 수요 회복 우려감이 좀 일부나마 해소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관련해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반도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화 실적 발표한 인텔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부속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